여러분, 풍수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금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사정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으며, 또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뀌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고, 하나씩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부터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모습이 확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풍수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바빠서 답변을 매일 드리지 못하는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가능한 모든 답변을 드릴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라도 여러분의 풍수 상식을 넓혀드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해당이 되실 법한 일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애청자입니다. 풍수를 따라서 열심히 하다 보니 1년 전 작은 빌라를 가지게 되었어요. 딱 1년 만에 이렇게 된 거 참 고맙다는 인사 올립니다. 그런데 선생님, 현관을 만들었는데 너무 작아요. 집이 좁다 보니 진열대 위에 밥솥이, 가스레인지 위에 쌀통이 있습니다. 마땅히 둘 곳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사 오고 1년 아저씨 하시는 일이 조금씩 있는데 금전적인 운이 좀 막힙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입니다. 현관이 좁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우선 현관을 깨끗이 하시고, 또 남편분의 잠자리가 편해질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시고요. 안방벽에 뭔가가 걸려 있다면 그것들 가능한 줄이시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로, 선생님 지갑을 서쪽 방향에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방의 장롱 위치가 서쪽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장롱의 문을 꼭 닫아두시고 자주 열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롱 안에서 가능한 오른쪽 편에 재물을 상징하는 것을 두시면 참 좋습니다. 세 번째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사주에 물기운이 많은데 그래도 내년에 작은 꽃 화분을 집안에 놓아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풍수는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의 기운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명력을 가진 꽃이나 식물이 집안에 있어서 나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걱정 마시고 좋은 꽃으로 집안에 두세요. 네 번째로, 큰 방, 작은 방, 작은 방 베란다, 거실 베란다에 책장이 있고 주방에는 박스에 책이 있는데 책들을 두면 안 되는 장소가 있나요? 책에 집착이 가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곳은 다 두어도 좋은데요, 베란다에 책장을 두시면 창문이 가려지지가 않나요? 만일 이렇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절대 책장으로 창문 가리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로, 복도식 아파트라 주방에 창이 없는데 화분을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교수님, 창문 근처에 쓰레기통을 두지 마라 하셨는데 베란다가 하나뿐이고 어쩔 수 없이 재활용통과 쓰레기통을 베란다 창 앞에 두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창가에는 쓰레기통을 두시면 안 됩니다. 이는 풍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 언제이든 어디서든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창이 없는 집이라면 가능한 미니 화분을 두시고 큰 화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미니 화분 장소는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죠. 여섯 번째로, 원래는 거실에 화초도 두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희 집은 주택이라 거실에서 문을 열면 바로 밖이어서 거실 창가에 제가 다육이를 많이 키운답니다. 6월쯤 되어서야 밖에 나갈 수 있는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집안에 화초를 기르지 말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영상 잘 보시면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실 창가에 꽃이 있으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걱정 말고 잘 기르세요. 일곱 번째로, 저희 집은 마당이 넓어서 화초를 많이 심었습니다. 특히 장미나무가 많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바뀌고 봄부터는 항상 문을 열어두는데 문에 종을 달면 종이 항상 밖에 있게 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종은 문 안에 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문 안쪽으로 다시도록 하십시오. 여덟 번째로, 설명해 주신 대로 언제부터 하면 되는 건지요? 23년 12월부터인지 24년 1월 1일부터인지 음력으로 1월 1일부터인지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물으시던데요. 원칙은 2월 4일부터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내년은 1월 1일부터 하시는 것이 분명 좋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거실에 자갈돌 위에 바닷물이 밀려오는 사진은 괜찮은지요? 집안에 물그림이 있으면 좋다길래 걸어두었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 거실 복도에 거시는 것이 좋아요. 거실 복도는 제가 어디인지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죠. 열 번째로, 베란다에 재활용 쓰레기를 모았다가 버리는데 이곳에 두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베란다에는 절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집안 다른 장소를 찾아보시도록 하세요. 11번째로 양력 1월 1일 날에는 청소랑 지출은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1월 1일 날에는 쇼핑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새해가 시작되는 그날은 근신의 날이라 여러분의 행동 그 무엇이라도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1년의 운을 좌우하는 것이라 가능한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 쇼핑이라도 이날만큼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죠. 12번째로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현관은 깨끗해야 하고 움직이는 물건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장애인이라서 항상 휠체어를 현관에 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휠체어나 자전거를 현관에 두지 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요. 이는 절대 맞지 않는 이야기이며 저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가능한 단정히 정갈히 하라는 말씀이지 절대 꼭 필요한 것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두시고 편하게 사용하십시오. 13번째로 교수님, 현관문 열고 바로 왼쪽으로 드릴못을 받고 거울을 걸었는데 이거 떼야 하나요? 바쁘시더라도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현관 좌우측에 거울이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다만 못이 아닌 피스면 참 좋겠습니다. 14번째로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 고륙종 수술을 하고 올 2월에 유방암 수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사를 잘못해서 그렇다는데 그런다고 삼재라 이사운도 없다는데 풍수라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겁이나 죽겠는데 교수님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삼재라는 것은 믿지 말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걱정하지 마시고 제 영상 틈틈이 보시면서 하나씩 바꾸어 보십시오.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15번째로 TV 옆 주방에는 화분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년 갑진년에는 놔둬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언제이든 TV 옆이나 주방에 큰 식물이나 화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미니 화분을 아주 작은 것으로 관상용으로 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 혼동하셨나 봅니다. 16번째로 교수님, 주방에 창문이 없어요. 식물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주방 싱크대 앞에 눈높이 정도의 높이의 미니 화분을 두십시오. 그렇다고 절대 큰 식물은 안 됩니다. 17번째로 부모님이 제 대신 꿈을 꿀 수도 있나요? 교수님, 높은 산에 올라 푸른 바다를 바라보는 꿈, 흰 눈이 덮인 높은 산을 바라보는 꿈을 자주 꾸는데 이거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꿈은 대신 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꿈은 아주 좋은 꿈입니다. 이제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18번째로 가게에도 동일하게 풍수는 적용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면 가게도 집과 비슷하게 풍수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 제가 가게 풍수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거 꼭 참고하십시오. 19번째로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층은 가게입니다. 2층은 집인데 저는 화분을 굉장히 잘 기르는 사람입니다. 식당 밖에 큰 화분을 놔둬도 되는지요? 창문 옆에 큰 화분들을 놓고 싶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식당에는 화분이 있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다만 잘 기르세요. 절대 더럽지 않게 생명력 있게 기르십시오. 분명 큰 체복이 들어올 거예요. 20번째로 현관문에 10년 전부터 종을 계속 걸어두었는데 중문에도 한 개 더 걸어둘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종은 계속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지키지 않으셨네요. 다만 내년만큼은 현관 안에 종을 하나만 꼭 걸어두십시오. 21번째로 저희는 1층 집이거든요. 그래서 가림막 울타리처럼 해놓았습니다. 이거 치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풍수적으로 아주 좋은 거예요. 치우지 마십시오. 22번째로 저희 집 거실에 호랑이 그림이 있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그림이고 총각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림이라 버릴 수도 없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큰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좀 걱정이 되네요. 이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동안 문제가 없었고 또 가족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림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걸어두셔도 좋습니다. 23번째로 남쪽 창으로 햇빛과 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추워서 창문에 뽁뽁이를 붙였는데 이거 떼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뽁뽁이는 풍수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대신 얼마나 정갈하냐가 문제이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 중에 몇 가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질문에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언제이고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